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딴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한테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야 나한테 갑자기 돼지 콩팥 준다고 그러면은 진짜로 그 일이 벌어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은 신장 이식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식. 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요청하셨던 헬프님들도 많고 공교롭게도 저희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다의 홍보대사였었거든요. 맞아요. 장기기증 기사나 뭐 뉴스를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분도 계시고 부정적인 분도 계시는데 통계만 보면은 2000년에는 뇌사자 총 52분이 장기기증을 통해서 231분한테 새 생명을 주셨고요. 52분. 2023년에는 뇌사자 총 483분이 장기기증을 통해서 1943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그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총 7,394분이 기증을 했고 3295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기증을 받는 분은 이게 아니면 다른 희망이 없는 상태인 분들이라는 게 감안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장기이식, 저번에 볼수이식 때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인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를 갈아 끼우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했었습니다. 인도의 수스리타 상히타는 화상에 대해서 피부 이식도 했었고 뭐 이마근을 돌려다가 코 성형도 하고 자가 이식이긴 한데 뭐 장기 이식을 실제로 시행을 하셨죠. 이 사람은 중세 문학에서는 이제 뭐 사지 이식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사지 이식은 쉽지 않은데 3세기에 로마 집사의 다친 다리를 최근에 사망한 에티오피아의 남자 다리로 교체하는 검은 다리의 기적이라고 해서 있는데 요거를 이제 상상만 하진 않았고 실제로 한 적도 있죠. 실제로 이거 말고도 다른 걸 했었습니다. 16세기가 되면 이제 유럽에 매독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코가 썩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성형수술이 아니고 다른 기증자의 코를 잘라다가 붙여주는 수술도 있었습니다. 너 코 없는 김에 죽자. 그때 기증자라기보단 그냥 시체에 있는 걸 자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시신인데 내가 죽으면 얘한테 달아줘라 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때도? 이제 사망하는 분이 계셨던 거죠. 근데 뭐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서 시행하는 의사는 100% 무료로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달아놓으면 썩는 거 아니야? 감염되면 죽는 거고. 대부분 죽었겠죠. 이거를 한 사람이 이제 가스파르 타글리아코치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기록을 남긴 거고 혼자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 그랬을 거야. 이게 또 붙어야 되니까. 원래 코가 없던데도 상처는 없었을 텐데 상처가 있어야 붙는다는 생각을 하잖아. 가지치기 할 때처럼. 여기도 좀 잘라낸 다음에 그걸 붙였겠지. 아니면 모양을 이쁘게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술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썩어 들어간 거는 모양이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평하게 자르고 붙이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마취도 없었어요, 사실. 와, 진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일도 아닌 게 18세기에는 또 위대한 실험주의자 존 헌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인이에요. 외과 의사고 관찰과 이를 통한 과학적 추론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과학적 추론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에드워드 제너 동독법으로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의 이제 선생님이고 또 동료였습니다. 이 양반이 뭐에 몰두했냐? 치아 이식에 몰두했습니다. 사람 치아를 다른 사람 치아에 넣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를 넣어도. 이거는 거의 연금술 수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거에 몰두하는데 닭의 벼슬을 다른 닭에 달아봅니다. 이게 다 실패를 하죠. 이게 면역학적인 검사도 없이 막 하니까 안 돼. 근데 이 사람을 필두로 의사들이 귀, 코, 피부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이식하는데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실패해. 혈관을 이어줘야 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18세기, 19세기에는 피가 만들어진다. 어디서 만들어지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입니다. 이게 뭐 끝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꼭 끝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추론을 했던 거죠. 보는 게 식물 쪽이니까 접붙이기도 되고 하니까. 접붙이기 하는 것처럼 사람을.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도 피부 이식 하는 사람들은 이식편이 되게 얇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딱 붙잖아. 이식편을 두껍게 하면은 그만큼 얘가 생착할 가능성이 떨어지죠. 잘 안 돼요. 이거를 100년 넘게 시도하다가 1869년에 이름이 어려운데 이 의사가 피부 이식 내가 해보니까 이거 자꾸 얇게 하니까 되던데? 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걸 보니까 진짜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매료된 사람 중에 전에 손쉽게 나왔던 조지 브리스터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내 피부를 다른 부위에 하는 건 문제가 될 게 없죠. 자꾸 얇게 하면 내 이식편을 붙여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피부, 즉 동종 이식은 면역학적인 검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화상이 많이 생길 때예요. 총이나 화약 같은 게 발생했고 뭐 그래가지고 화상 때문에 여기 피부가 없어졌어. 그럼 나 여기 허벅지에서 피부 떼서 좀 주십시오. 살짝 떼요. 그리고 붙여요. 좋은 뜻에 줬지. 근데 안 되는 거야. 남의 피부로 잘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동물의 피부로 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거기로 나가지? G가 피부가 되게 얇아. 그래서 G 피부를 이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2차적인 감염 때문인 거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감염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게 계속 내려와요. 이게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조지 폴록이라는 의사가 자기 거 말고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20세기 중반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폴록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왠지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조사를 하는데 1903년에 파울 에를리라는 박사가 생쥐 간에다가 종양 이식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동종 간에 이식을 하면 이식받은 쥐가 잘 죽어. 근데 안 죽는 쥐도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다른 학자인 칼 얀센이 이거 면역 반응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맞는 말이죠. 근데 에를리는 항체가 검출이 안 되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근데 사실은 항체가 너무 작아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검출이 안 된 건데 그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파울 에를리 박사님이 바보냐? 아닙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기소로 마법의 탄환 쌀바르산 606 만든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인류를 매독으로부터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대의 한계 때문에 이 사람도 면역 반응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야, 너무 성공했으니까 고집쟁이가 돼버리는구나. 근데 이 사람의 제자 게오르그 쉔이 종양 말고 피부로 해봐야겠다. 종양은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해서 피부로 하는데 동종이식 편은 항상 실패래요.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항체가 안 나와.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 이상하거든. 칼 말이 맞는 것 같아. 면역 반응이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한테 피부를 쪄서 얘한테 준 다음에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같은 주에서 또 떼서 또 줘봐요. 만약에 이게 면역 반응이라면 얘가 항체가 생겼을 테니까 더 빨리 실패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줍니다. 그랬더니 더 빨리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같은 종이라도 개체가 다르면 면역 체계에서 거부 반응이 있구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같은 종이라도 면역 반응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1912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드디어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의 이식 면역학자로 여겨지게 되고 이렇게 남아있어요. 노벨상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안 줬고. 근데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다 연구를 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1920년대 말에 록펠러 연구소에서 이러한 거부 반응에 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임스 머피 박사가 이 림프구 때문에 동족 이식이 실패하는 거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야 림프구는 이거 가만히 있는 세포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딴소리를 하면서 무시하게 됩니다. 사실 림프구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한 첨예한 갈등 속에서 아까 말씀했던 게오르그 쉔 이 사람이 지금은 면역학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저 새끼 개소리하는 이랬거든요. 그게 다시 주목받는 게 40년대 일이에요. 엄청 나중이네. 네, 이때까지는 계속 남의 피부 냅다 뜯어가고 계속 붙이고 있었어요. 야. 40년대까지. 이게 전부가 아니야. 피부는 쉬우니까 많이 얘기한 거고 피부만 하고 싶어 이제 마취도 되고 아, 그래 아예 수술이 되는구나. 소독도 이제. 하고 폐도 열 수 있어. 게다가 신장은 19세기에 이미 생리적인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내가 20세기 초 의사야. 나 환자 왔어. 근데 신장이 망가졌어. 지금 우리 의학적으로 못 고쳐. 근데 옆에 보니까 무창윤이 피부 갈아 끼우고 있어. 나 뭐 하고 싶어요? 신장 이식하고 싶지. 동물로는 또 실험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신장은. 다행히 그래서 20세기잖아요. 사람부터 하진 않아요. 개로 합니다. 에머리치 울만이라는 분이 개 신장을 다른 개로 이렇게 해봐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개 신장을 이 개의 다른 부위로 해봅니다. 그래도 이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사람 아니면 다 비슷하니까 동물 생긴 게 얘 신장을 이제 염소한테 줘볼까? 그리고 염소한테 줘요.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염소가 죽어요. 근데 무시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과 3일, 판정을 엄청 빨리 하잖아. 당장 안 죽으면 성공한 거야. 그래서 다른 이유로 야, 씨, 죽었겠지. 수술 안 했어도 3일은 살았겠다, 이씨. 그래서 이제 이종간 이식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이종간이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신장이 지금은 2개니까 하나 떼서 준다 이런 생각하지만 20세기 초에 하나 떼서 준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 죽으면 사실 이게 언제까지 해줘도 되는 건지 게다가 잘 모르고. 하나님이 2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는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신장은 아예 사람 걸 떼다 줄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피부가 자꾸 동종이식 간에 실패하잖아. 그러니까 동종이식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이종이 될 거라고 생각해? 이종 간의 이식을 해야 되는 씨.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한테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야 나한테 갑자기 돼지 콩팥 준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 일이 벌어져요.
1906년 2명의 인간 환자, 이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없어진 사람. 그때는 투석이 없었나? 없었죠. 아, 그래서 이제 각각 돼지 신장과 염소 신장을 줍니다. 그리고 1909년에 에른스트 웅거 박사가 염소는 죽었어 환자가. 염소는 아니다. 생각 안 하냐? 원숭이 있잖아. 원숭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원숭이 신장을 줍니다. 와, 원숭이. 사망을 하죠. 그렇지만 와. 이쪽으로 계속해서 시도가 아, 되는데 동물을 찾는 거야 이제. 이제 동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1930년 레오로브라는 독일인 연구자가, 이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나치를 피해서 워싱턴 대학교로 오게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냐? 쥐한테서 피부를 동종 이식할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나 강도가 둘이 유전적으로 가까울수록 강도가 낮아. 오. 그리고 유전적으로 멀수록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일수록 좀 덜 심하고 멀어지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끼리는 이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약간 실험 도식이 떨어지고 이제 쥐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근친교배된 쥐 사이에서 실패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친교배하면 유전자가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같을 수 없죠. 그래서 멘탈이 터져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뭔가 신비로운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과학적이지 못한 소리를 해서 이 사람이 과학에서 매장이 돼요. 저 새끼 이상한 새끼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서 멘탈이 터졌네. 매장이 돼요. 사실은 대단한 공헌을 한 사람인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계속해서 뭘 하냐, 서구권에서는 쥐 가지고 실험하고 동물 신장을 사람한테 주는 그런 연구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련은 뭘 했냐, 여기는 이제 사람 신장을 사람한테 주는 수술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유 보로노이라는 외과 의사가 주로 했는데 이때는 동종 이식 간의 면역 검사가 불가능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련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떼다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신장을 떼다 주는데 기록을 보면은 제일 빨리 한 게 사망한 지 6시간 지난 후에 떼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실패야 사실은. 이 사람이 죽고 6시간이 지났으면 콩팥이 제일 먼저 망가지고. 아무 장치도 안 했는데 콩팥이 망가지겠죠. 콩팥은 혈압이 떨어지면 죽기 전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4번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계속해서 도전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1950년 시카고의 비뇨기과 의사 리차드 로울러가 소련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합시다. 냉전이잖아 이제. 질 수 없잖아. 그래서 인간 신장 이식을 합니다. 이게 신기한 게 처음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좀 가까웠나 봐. 몇 달 뒤에 거부 반응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몇 달을 버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이 지금처럼 막 많지도 않고 계속해서 발표를 안 해주잖아. 언론은 시작한 것만, 성공한 것만 발표를 해줬어요. 실패한 거는 발표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된대! 그래가지고 인간 신장 이식 수술이 활성화가 됩니다. 대개의 기증자들은 이제 단두대나 교수형에 처해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땅해서 바로 하게 됐는데, 그거 진짜 빨리 해야 될 텐데. 이때 술기의 발전이 생깁니다. 이때까지 신장 이식을 어떻게 했냐? 원래 신장이 있는 곳에 붙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후복막에 있는 장기니까 접근이 너무 어렵잖아. 근데 그러다가 프랑스의 의사가 굳이 신장 원래 있던 데다 해야 되냐? 방광 여기 있는데 그냥 여기다 붙이면 안 돼? 그래서 허벅동맥에다 하자. 이게 지금 하는 식이죠. 거기다가 붙입니다. 술식이 엄청나게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한 수술 9명 모두 거부 반응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9건을 시행하지만 모두 사망합니다. 그런데 54년에 조셉 머레이 박사가 일란성 쌍둥이끼리 신장 이식을 해서 성공을 해요. 어쩌다 딱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 그런 보네. 케이스가 우연히 있었는데 했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전에 이미 피부 이식은 확인이 됐지만 신장 이식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으니까 이제서야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거예요. 머레이 박사한테 특히 이거 성공했다. 다른 사람한테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방사선 시험편에서도 다뤘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방사선 쏴가지고 그냥 없애면 되잖아. 네. 그거 가지고 미국은 원래도 실험 많이 했잖아요. 방사선 그쵸, 검사. 그쵸. 이거를 해봅니다. 받는 사람 면역을 없애보자. 그래서 58년에 기증받아야 할 12명한테 전신 방사선을 때리고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 중에 11명은 방사선 때문에 사망해요. 근데 한 명이 살아나요. 이 한 명은 이란성 쌍둥이한테 신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살아난 거예요. 12명 중에 딱 하나 살아난 거지만 의학계에서는 그 12명은 사실은 안 받으면 죽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전신 방사선 때려. 그럼 이제 감염으로 죽겠지 이제. 그쵸, 감염으로 죽고 방사선으로 죽고 그러죠. 이게 너무 위험했는데 골수 이식 때처럼 화학 면역 억제가 가능해지고 면역 확인이 가능해지고 하면서 예후가 점점 좋아지는데 이것도 8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엄청 최근이네. 신장 이식도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장 이식 엄청 하잖아요. 생체 이식도 하니까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한국 장기조직기능원과 같은 단체도 설립이 되고 또 장기를 보존하는 기술은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좋아지게 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사람들한테 시행이 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됐을 때 동물의 신장을 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신장 이식은 사실 제일 보편적인 이식 많이 수술이기도 하죠. 하고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졌죠. 성공률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뭐 다른 이식은 또 역사가 달라요. 간 이식도 되게 다르고 심폐 이식은 아예 계보가 다릅니다. 그런 건 제가 천천히 공부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